네, 건강한 식탁 오늘도 홍신의 요리 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초복은 지났고 네.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됐고 네. 이제 중복 말복이 기다리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말복 아주 넘어가기 힘들죠. 초복에 뭐 먹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보양식 뭐 드셨어요? 저도 딱히 뭐 복날이라 그래서 챙겨 먹진 않고 저 평상시에 너무 많이 잘 챙겨 먹기 때문에 복날까지 챙겨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럽네요. 네, 근데 뭐 먹는 게 직업이기도 하고 항상 그쵸? 요리를 하니까요. 근데 약간 복날 그래서 손님들한테 제가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복을 드시라고 해요. 보통 삼계탕 먹지 않나요? 네, 삼계탕도 좋죠. 근데 약간 전복이 저는 조금 좋은 게 저는 전복을 많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희 식당 메뉴들에서 전복을 많이 먹게끔 한 게 있는데 그래요? 네, 전복이 되게 고단백 저지방 영양식품인데다가 그거 이렇게 한 마리씩 입에 쏙쏙 넣어서 먹는 그 맛이 또 있습니다. 이야, 가격이 좀 비싸지 않나? 요새 전복값이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지금요? 네, 심지어는 그 완도에 그 양식을 하는 농가들은 조금 어려운 데도 많아요. 왜냐하면 전복이 대부분 소비가 급식으로 되고 있었던 게 되게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급식으로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급식 시장이 엄청나게 줄고 코로나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농가들이 있어서 전복 가격이 많이 내렸고요. 이럴 때 먹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전복 드시기를 되게 권해드려요. 네. 그렇군요. 과거와 지금의 복날을 맞이하는 그게 좀 달라졌죠? 지금 전복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많이 달라졌죠. 옛날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전복을 어떻게 먹습니까? 저도 사실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게 뭐 문헌에 나와 있거나 기록을 살펴보면 옛날에 사실 삼계탕을 먹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최근이에요. 이게 어르신분들은 지금 기억이 나실 텐데 삼이 대중화된 게 박정희 대통령 이후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그때 인삼을 그냥 파같이 먹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공약 비슷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야. 이후로 인삼 재배를 어마어마하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삼값이 조금 떨어지면서 약간 대중적인 음식이 된 거지. 이전에는 사실 인삼값이라는 게 지금도 비싸다는 인식이 있지만 수삼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음식이었고 삼계탕을 먹었다라기보다는 닭을 복날에 먹었던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단백질 영양식품이니까.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전복이라든지 다른 생선이라든지 뭐 해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쇠고기하고 얼음을 왕이 복날 신하들한테 하사를 해요.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게 이제 본인들 먹는 상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상에다가 그 고기하고 얼음을 쌓아줍니다. 다 같이 만찬을 즐기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음식은 원래 독상인 건 아시죠? 그렇죠. 네, 한 1인상. 그 1인상에다가 열 몇 명이 먹을 분량의 고기하고 얼음을 쌓아주면은 그거를 왕 앞에서 찔끔 먹고 그 신하들이 그걸 다 싸갖고 맞아요. 집에 가서 나눠 먹는 형태의 하사품이었어요. 이게 이제 복다림 음식인 거죠. 그렇군요. 네, 서민들은 사실 소고기하고 얼음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서민들이 먹었던 거는 이때 참외. 네. 참외, 수박. 수박. 그리고 아무래도 팥죽. 여름에 더위를 이기죠. 팥죽.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장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그렇지만 게를 끓인 네, 그거를 먹는데 서민들의 복다림 음식 하면 그래서 항상 세트처럼 엮여 있는 게 뭐냐면 냄비를 걸어요. 네, 이게 큰 냄비를 불에다가 다 동네에서 하나씩 걸고 거기다가 뭔가를 넣고 끓여 먹는 그런 형태의 이열치열 전법을 서민들은 많이 썼었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삼복이 뭐 힘든 건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단백질이 정말 많이 필요했었을 텐데 요즘에도 그런가요? 요즘에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현대인들은?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지금도 빵 먹고 왔는데요. 빵에 이제 우유 크림 들어있는 거. 과도하게. 너무 과도한 열량 섭취와 단백질을 물론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단 걸 좋아하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탁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따로 챙겨 먹어야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으나 이거 뭐 챙겨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단백질 원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높으신 양반들은 소고기를 먹고 아래 사람들은 이제 개고기를 먹고 했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 따로 단백질을 챙겨 먹어라라고 하면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양질의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뭐 지방이 없는 소고기 혹은 전복 이런 거를 조금 더 챙기세요. 혹은
단백질 파우더도 요새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약의 형태로 취하시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굳이 꼭 뭘 먹으라라고 얘기하기는 지금은 조금 애매한 시대가 됐죠. 그렇군요. 네. 그럼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양식들을 챙겨 드시는데 삼계탕 말고도 다양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뭐 장어도 있고. 예전에 보면은 뭐 용봉탕. 아, 그렇죠. 네, 네. 자라.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약간 계층이 나눠집니다. 이런 게 정말 몸에 좋을까? 아, 몸에 좋은 거라기보다는 양질의 단백질 및 그리고 좋은 영양 성분들이 있는 건 맞아요. 식품들은 대부분 독이 있지 않는 이상 몸에 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동의보감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가든지 다 동의보감에 네. 뭐 무슨 재료에 효능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효능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삼계탕에 뭐 인삼 들어간 거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맞아요. 체질에 맞게 사실 먹어야 될 것 그럼요. 같고 지금에 맞게 맞아요. 제철 음식으로 네. 어떤 저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삼계탕은 이제 삼이 안 맞는 분들 혹은 닭이 안 맞는 분들도 있고 뭐 뜨거운 국물을 싫어하시는 취향적인 문제도 있고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삼계탕도 사실은 복다림 음식은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몸의 체온을 유지를 시켜줘서 오히려 예. 더위를 더 잘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에 정말 최고의 그 지금 복날의 보양식이라고 한다면 수분이 많은 과일이에요. 여름에만 나오는 과일. 아까 서민들이 참외와 그렇죠. 수박을 먹는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진짜 뭐 선조들의 지혜 어디 멀리 가서 찾을 게 없고 이렇게 그냥 여름에 밭에 굴러다니는 이런 수분이 많은 과일들. 여름 과일들이 다른 계절의 과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수분이 다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복숭아도 그렇고 그러네요. 8월에 나오는 복숭아 네. 그리고 수박도 그렇고 맞아요. 참외도 마찬가지고 토마토도 지금 열리는 것들 다 수분이 70-80% 이상이잖아요. 비가 와서 그런가? 네. 태양이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본인들도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일들이 많이 열리는 건데 이거를 섭취를 해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되면서 전해질이 보충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네. 그래서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생기는 게 과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너는 맨날 소고기랑 전복 먹고 살 그렇게 찌고 과일 먹으라고 사람들한테 그런 거 말이 되냐 이러시는데 네, 본인 과일, 드시는 걸 얘기하셔야지. 저는 과일 플러스. 네, 플러스. 그렇게 먹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건 사실 과일이다. 네, 예. 여름 과일. 아까 전복 얘기해 주시니까 지금 한창현님께서 전복은 암수 구별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전복 암수 구별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의미 있게 나누진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복의 내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내장이 황장이 있고 녹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전복의 황장이랑 녹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맛이 너무 달라요. 이 전복이 무슨 먹이를 먹고 자랐느냐, 어떠한 환경에 있었느냐가 사실 전복 껍질의 색깔과 그리고 내장의 색깔을 좌우를 해요. 껍질도 달라요? 네, 껍질도 붉은 해초를 많이 먹은 전복은 또 껍질이 빨개요. 그리고 또 파란 다시마나 뭐 미역 같은 걸 많이 먹은 전복은 다 초록색이고, 근데 황장하고 녹장도 약간 특이하게 그런 다시마 전복 이외에 다른 맛있는 조그만한 그런 해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은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황색이 도는 내장 색깔이 다 노랗거나 다 초록색은 아니거든요. 약간 금색빛이 나는 내장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전복이 있어요. 이게 암수를 떠나서 이 내장이 금색빛이 나면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렇군요. 네, 초록 색깔은 약간 쓴맛이 나는데. 그러면 내장을 같이 쓸 때는 황장일 때 쓰면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내장은 다 쓰셔야 돼요. 다 써야 돼요. 네, 내장은 다 쓰셔야 돼요. 내장 특유의 그 맛이 사실 전복이 가진 맛의 1000배 정도 농축이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내장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1000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서 드세요, 내장을? 내장을 전복 죽 끓이는 거 말고. 죽 끓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참기름에 구우세요. 살짝 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다진 마늘을 살짝 볶다가 그 내장을 딱 그냥 통으로 넣고 아니면 뭐 터지면 할 수 없고요. 예. 넣고서는 이렇게 앞뒤로 착착 한 2-3초씩 구우는 거를 한 15초를 하면은 금방 겉에가 익어요. 예. 그 상태에서 마늘이랑 같이 있는 기름을 부어서 그거를 그냥 드세요. 소금 후추만 해서. 혹은 좋아하시면은 안에 들리고 있을 텐데. 안에 들리고 해야지 맛있어요. 이게 크림이 쫙 눅진하게 나오는 그 맛이.
그리고 거기다가 그 마늘 기름에다가 전복도 앞뒤로 착착 구워서 예. 그 크림같이 눅진한 그 살짝 겉에만 익은 소스를 찍어 갖고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먹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네, 전복 요리법 오늘은 구워서 마늘 기름에 구워 먹는 걸로 네. 요리법을 하나 알려주신 거로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갔습니다. 홍신의 요리연구와 함께한 건강한 식탁. 오늘은 복다림, 보양식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서도 전복과 과일 네. 얘기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7월 20일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